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는 공개되었을 때 캐스팅 논란이 있었죠. 왜 헬레네가 흑인이지? 왜 뜬금없이 래퍼가 나오지? 저도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이 예습이라던가 전문가분들의 분석이라면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토론거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오디세이의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00년 전 고전이니 스포일러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 정보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청취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죠. 이상한 캐스팅이 논란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PC주의로 인한 캐스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란 사람이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영화에 도움이 안 되는 요소를 넣을 사람인가요? 그가 여태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이런 이상한 캐스팅 자체가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즉,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이상한 캐스팅은 놀라울 정도로 오디세이라는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디세우스 역의 맷 데이먼은 2015년작 마션의 주인공인데, 마션은 주인공이 자신의 고향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오디세우스의 서사와 일치합니다. 또한 영화의 모티브인 아폴로 13호의 코드네임이 다름 아닌 오디세이였죠. 이는 마션이 일본에서 개봉되었을 때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페넬로페 역의 앤 해서웨이는 구원자를 빙자한 거짓대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는데, 이는 그녀가 출연한 영화 레미제라블의 판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어린 코제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다 잘린 후에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굴러떨어졌고, 나중에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와 치아를 파는 비운의 여성으로 나오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 이는 남편의 왕국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치욕을 감내해야 했던 페넬로페의 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칼립소 역의 샤를리즈 테로는 오디세우스에게 기억을 잃게 하는 로토스 꽃을 먹이는데요. 그 바람에 영웅은 기억을 잃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되지요. 그녀는 2000년작 레인디어 게임에서 애슐리 역을 맡았는데, 애슐리는 순진한 남자 주인공을 범죄에 끌어들여 타락시키는 판파탈이기도 했습니다. 즉, 한 남자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또한 이 영화에는 유명한 헐리우드 커플인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가 출연하는데요. 텔레마커스 역의 톰 홀랜드는 여러 인터뷰에서 젠데이아를 가리켜 내 삶의 절대적인 북극성, 그녀는 나의 구명줄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녀가 자신의 길을 열어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텔레마코스는 아테네 여신이 변장한 노인에게 아버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신탁을 듣는데, 작중에서 아테네 여신을 맡은 것이 바로 젠데이아죠. 즉, 텔레마코스의 길을 제시하는 아테네 역으로 톰 홀랜드에게 길을 제시한 젠데이아를 캐스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영화에 출연하는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의 경우에는 음유 시인이 하는 역할이 래퍼와 같이 구전 전통을 노래한다는 점, 그리고 테넷에서 같이 작업했다는 점을 들 수 있지요. 테넷의 곡 중 하나인 더 플랜의 실제 테마는 과거를 거꾸로 뒤집어가며 진실을 마주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영화의 오디세우스가 과거를 뒤집어가며 자신의 죄와 마주한다는 플롯과 일치합니다. 이렇듯 처음 보기에는 영 이상한 캐스팅 같지만 영화를 보는 순간 모든 캐스팅이 영화의 메시지를 표현함을 알 수 있죠. 그럼 흑인 헬레네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가장 이상했던 캐스팅은 바로 헬레네 역의 루피타 노뇨지요. 원전에서는 분명히 금발 백인 미녀로 묘사되기에 사람들은 맹렬히 비판했지만, 앞서 말했듯 제가 생각하는 놀란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망치는 논란은 절대 도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그녀를 캐스팅한 걸까요? 영화상에서 헬렌의 얼굴 상처는 전쟁을 일으킨 남성들의 탐욕과 이로 인해 희생된 여성들의 비극을 표현하지요. 영화상에서 헬렌을 되찾는 것은 단순한 구실일 뿐, 진짜 목적은 트로이의 교역료를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놀란 감독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도구로 전락한 헬레네 역의 루피타 뉴요는 영화 노예 12년에서 주목받은 배우로, 그녀는 노예 패시 역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지요. 그녀는 아가멤논에게 딸을 빼앗긴 클리타임데스트라 역도 맡았는데, 노예 12년에서 패시는 백인 농장주의 성착취로 인해서 원치 않은 출산을 반복하며 아이를 빼앗긴 노예이기도 합니다. 즉, 두 여성이 작중에서 인간이 아니라 도구라는 점은 노예 11년의 패시와 서사가 닮아있죠.
이렇듯 여러 캐스팅은 그 배우의 배경을 알면 이야기상의 역할을 떠올릴 수 있도록 캐스팅되어 있는데요. 이를 영화에서는 이미지 캐스팅, 타입 캐스팅, 또한 이를 모두 묶어 메타 캐스팅이라고 하지요. 영화 버드맨에서 노배우가 재기하는 과정을 그리고자 비슷한 커리어를 가진 마이클 키튼을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영화계에서는 이미 하나의 문법이기도 합니다. 즉 놀란 감독은 사람들이 고전에 얽매여 메시지를 잘못 읽는 것을 막고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캐스팅을 한 것.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테넷 등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실패한 경험도 있으니 특별히 신경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하튼 이 정도면 캐스팅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그는 굳이 이런 고전을 다룬 것일까요? 사람들은 고전은 원작이 탄탄하니까 만들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다루기 어려운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면 영상화 이상의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나 획기적인 해석을 하면 고전을 망쳤다면서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새로운 의도가 원작에 묻히는 경우가 발생하죠. 또한 오디세이와 같은 인기 고전은 후대의 수많은 콘텐츠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말까지 뻔히 보이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당대에는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혁명적인 작품이었지만 후대 영화들이 그 연출과 설정을 수없이 복제하는 바람에 평범하거나 클리셰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영화계선 존 카터 효과 또는 시조세의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오디세이아는 여기 걸리기 딱 좋은 시조세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놀란 감독은 이 작품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놀란의 오디세이가 대단한 점은 논란이 되기 딱 좋은 재해석을 했음에도 원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오디세이아를 활용한 방식이겠지요. 오디세이아에서 활용되는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년의 표류. 오디세우스에게 목적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요. 이타카, 즉 집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귀환이 보존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는 신의 분노에 휘말려 목적지를 앞에 두고도 계속 헤맵니다. 즉 오디세이아는 목적지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적지를 알고도 도착하지 못하는 이야기죠. 둘째, 집에 남은 자들. 보통 영웅담이 주인공에만 집중한다면 오디세이아는 집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주목합니다.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성인이 되어가지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좀처럼 완성되지 못하죠. 귀환하는 사람의 시간이 전투와 모험의 시간이라면 남겨진 사람의 시간은 기다림과 불확실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셋째, 영웅담과 당사자의 기억의 간극.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남들이 들으면 화려한 영웅담이죠. 하지만 정작 영웅담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에게 영웅담의 본질은 부하들의 죽음과 상실,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는 괴로운 기억이죠. 넷째, 정체를 숨긴 귀환.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에 도착한 뒤에도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테나의 도움으로 거지로 변장하여 누가 충성하고 배신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명성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시기하고 빼앗으려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디세이의 귀환은 단순히 집에 도착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하며 마침내 자신의 돌아갈 집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즉 자신이 마주봐야 할 본질에 눈을 맞추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놀라는 어떤 구조를 활용해서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놀란의 오디세이가 놀라운 점은 원전의 본질을 무너뜨리지 않고 크게 각색하면서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강조했다는 데에 있죠. 즉 남의 작품으로 자기 메시지를 돋보이도록 각색했는데 그게 원전의 깊이 있는 재해석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화는 오디세이아를 영웅의 연대기가 아니라 죄책감과 자기 방어의 문제로 재구성합니다. 영화 속에서 오디세우스를 붙잡아두는 것은 칼립소입니다. 원전에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7년간 자신의 섬에 붙잡아두는 ним프인데 놀라는 여기에 원전의 또 다른 에피소드 로터스 꽃을 먹으면 귀향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로터스 이터 섬의 설정을 겹쳐 놓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키르케는 로터스 꽃을 먹여 오디세우스의 기억을 없애지만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위험한 것처럼 묘사되는데요. 이는 망각과 기억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붙잡고 곱씹는 것도 고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도 진짜 치유는 아니란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놀란 감독이 끊임없이 던진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2000년작 메멘토에서는 과거를 외면하면 파멸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배트맨 3부작에서는 부모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박쥐를 마주보고 박쥐를 정체성으로 삼아서 영으로 탄생하지요. 2010년작 인셉션에서는 죄책감과 마주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2014년작 인터스텔라에서는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약속과 마주하는 식으로 놀라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있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닌 마주할 때 이겨낼 수 있음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을 마주봐야 한다는 테마를 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디세이아를 고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 명제를 위해 신혼같이 원전에 나오지 않은 인물을 빌려오기도 하는 한편 그에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편집하거나 과감히 빼버립니다. 한 예로 세이렌을 들 수 있는데요. 원전 그대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에 밀랍을 채우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은 채 세이렌의 노래를 들어갑니다. 문제는 논란이 해석한 유혹의 정체죠. 원전에서는 로맨스와 쾌락으로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지만 영화 속의 세이렌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 소원을 바란 것을 후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세이렌은 귀향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귀향이 후회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작중에서 그는 아테나의 신상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정당당한 전투가 아닌 기만으로 트로이를 함락시켰다는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빨리 귀향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지만 그 죄를 마주볼 용기는 없는 인물이지요. 세이렌은 이런 서사적인 장치를 위해서 그가 죄를 마주보지 않는 한 귀향할 수 없음을 일깨워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귀향은 그의 소망이자 죄를 마주해야 하는 시련이기도 하죠. 오디세이아를 이해할 때, 아니 고전을 이해할 때 함께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스토스와 클레오스죠. 노스토스는 고향과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자신이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클레오스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명예와 영광, 자신이 지향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 둘은 작품 속에서 서로 대척점에 있는데요. 오디세우스는 신성모독과 기만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 영웅이라는 클레오스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노스토스는 오랫동안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아들마저 고통받아야 했죠. 작중에서 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수단으로 신성함을 침해한 죄인이라는 것. 오디세우스는 클레오스를 잃기 싫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했지만 결국 그는 늙은 전사라는 인간 노스토스를 손에 넣어서 귀향합니다. 이는 논란이 모든 필모그래피를 통해서 던진 메시지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영웅으로 기억하는 순간 정작 본인은 그 영웅담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승리의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죽음은 누가 기억하는가? 그리고 기억을 지우면 그 죄책감도 지워지는가? 논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기억을 지우면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신이 누군지 증명할 방법조차 함께 사라지죠. 논란은 이런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화에서 기억과 마주보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에게 들러붙던 고운자들을 처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놀란 감독의 유일한 논란거리로 유명한 인물 간의 근접 궤투씬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배트맨 트릴로지에서 그의 근접 액션씬은 카메라 앵글이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합이 단조롭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앵글이 흔들리는 것은 고쳤지만 인물을 크게 잡거나 액션이 단조로운 것은 오디세이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고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가 현란한 기교의 영웅적 액션이 아닌 살기 위해 싸우는 사실적 질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이건 배트맨에서는 크나큰 단점이 됐지만 반면 오디세이에서는 크나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면 그는 왕도 영웅도 아닌 자신의 동료를 추모하는 한 명의 인간이 되었으니까요. 즉 그는 영웅처럼 화려하게 싸워서는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처절한 싸움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트로이의 성벽을 불태운 것이 영웅의 활약이었다면 이타카의 집을 되찾기 위해서 벌어진 이 피해밤은 한 인간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발버둥이니까요. 오디세이아가 3000년 가까이 계속 각색되는 이유를 사람들은 흔히 귀향이라는 보편적인 정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누구나 자신이 돌아갈 곳을 원하고 누군가는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니까요.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귀환한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이 영화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오디세우스와
10년 뒤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각각 다릅니다. 이타카에 도착한 뒤에도 사람들은 그를 곧바로 알아보지 못하죠.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며 사람들이 기억하는 영웅과 자신이 기억하는 인간 사이의 간극을 확인시킵니다. 당신들이 기억하는 서사시는 한 인간의 죄악이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원작은 중요할 때 실수하는 경박함이 간극이라고 말하지만 놀라는 이 간극을 기억의 공백과 죄책감의 서사로 확장합니다. 영웅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가? 승리의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들은 누가 기억해줄 것인가? 죄책감을 잃어버리면 정말 자유로워지는가? 놀라는 오디세이에서 귀환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길이며 그걸 깨달았기에 오디세우스는 죽은 부활 주먹이에서 서쪽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란 감독이 꾸준히 해온 마주보는 메시지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승리자의 기억은 언제나 편집됩니다. 하지만 편집된 기억 속에서 지워진 죄책감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처럼 말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